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은 아니죠. 예전부터 계속 좀 관심을 받고 있었던 자녀 주식 증여 관련된 주의사항 좀 알아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께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현금 대신에 주식을 증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왜 증여하냐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나 저러나 이제 절세 때문에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이제 주식을 증여하시고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되려 이제 세금 폭탄을 이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학개미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일컫는데 어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성년 서학개미라고 이제 불리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생길 정도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명의를 자녀나 손자녀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증권사에 따르면은 이 미성년자 명의로 된 계좌가 이 1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상황임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왜 인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금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 재산 자체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시가인데 시가는 증여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간, 그러니까 총 4개월간이 되겠죠. 네. 그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가지고 증여 재산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증여를 했어요. 근데 증여한 이후에 주식 가치가 증가를 했다 가정을 했을 때도 주식 가치 증가분은 세금을 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을 증여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실 텐데요. 지금 굉장히 낮은 단가의 주식이다. 근데 이게 포텐이 있어서 나중에 10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하면 지금 증여를 해야겠죠. 왜냐면 나중에 증여하게 되면 그 오른 가격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낼 텐데, 지금은 이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거나 조금 내는 상황으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지금 증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현재 2천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1년 뒤에 이 주식이 3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얼마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증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증여 재산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은 네. 자녀가 그냥 세금 없이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2천만 원 증여했는데 1억 원이 되어도 불어난 금액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2천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들에게, 손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자체를 이제 증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증여하시는 건 좋은데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명의가 이제 자녀 또는 손자녀 명의의 계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 사고판 행위를 계속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주식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불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자녀 계좌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명의 자체가 자녀 혹은 손자녀 계좌이기 때문에 관여는 최소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 명의인 계좌일 텐데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가 굉장히 이루어진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가 이렇게까지 주식 거래를 활발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모나 혹은 조부모나 차명 계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행세법상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투자 노하우나 정보, 시간, 노력 등을 통해서 자녀의 재산을 불려준 행위도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 거죠. 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불려주는 행위 때문에 증여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봤을 때 시장 좀 낮은 단가로 증여했던 주식 가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또는 조부모가 관여를 해서 실제로 거래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로 인해 증가된 가치까지 합쳐가지고 전체를 이제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A씨가 자녀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주식 가치가 5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증가한 부분까지 증여했다고 봐서 토탈 이제 5천만 원 전체를 이제 증여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2천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겠지만 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주식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또 크게 발생을 해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하가 100%다, 1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증여를 하셨다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관할세무서에 실제로 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증여일로부터 우리 3개월 되는 날 말일까지니까 신고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계좌로 활발히 주식 계좌를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명 계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나오더라도 네. 신고는 꼭 해야 된다. 세금 나오게 되면 또 무신고 가산세 20%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세무사님 말씀처럼 차명 계좌로 만약에 간주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좀 맞을 수 있게 되는데 차명 계좌 자체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99%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최악이죠. 특히나 자녀가 취약전 아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어린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애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네. 뭐 6살인데 하루에도 30번, 40번씩 매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부모가 이제 간접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겠죠. 그건 뭐 100% 차명 계좌로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녀한테 어쨌든 주식을 증여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좀 증여세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성년자가 2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 없겠지만 네. 이런 경우라도 차명 계좌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 굳이라는 단어가 계속 꼬리표 좀 따라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크게 관여하지 마시고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아무것도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성년 되실 때까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렇죠. 부모가 대신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주는 아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성업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역하고 뭐 네. 사유를 좀 따로 정리를 해놓는 게 아무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소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가급적이면 자녀 명의의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한 주식, 배당금이 많이 나온 주식,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은 괜찮은 ETF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보고 자녀 명의 계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잦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여러모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네. 자녀한테 주식지원을 했을 때 가장 뭐 문제가 안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마지막 정리를 해보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시고 신고를 하시고, 다만 그 주식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고 배당금도 많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괜찮은 주식이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께서 간섭을 별도로 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주식을 증여를 제때 하시고 관여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주식 증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네. 자녀를 위해서는 자산 관리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뭐 신탁이나 펀드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뭐 일임 투자를 통해서 뭐 진행하시게 되면 알아서 이제 사고팔고 해주니까 그런 네.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좋은 펀드에 가입하셔도 알아서 또 운용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미리 투자에 대한 교육을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증여하시는 게 조기 경제교육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어쨌든 사고파는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회사적인 관점, 그다음에 뭐 금융적인 관점,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까지 나와서 어쨌든 본인이 계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저 아시는 분도 주식은 아닌데 코인 있잖아요. 코인 투자를 자녀가 직접 하게끔 이제 세팅을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인이 확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오를 때는 이제 기대등등하다가 네. 최근에는 많이 애가 착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자녀들한테 직접 좀 할 수 있게끔 경제 공부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 자, 오늘은 자녀 주식 증여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잘못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신고는 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가 개입하는 거래 자체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식계좌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세금도 그렇고 큰 별다른 문제 없이 자녀를 위한 재산 형성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저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